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 전문 미디어 백기자의 10호일러 진행자 백기자입니다. 오늘은 바다 건너 부산 영도로 왔습니다. 잠시 영도 앞바다 풍경 구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영도에는 대한민국 해양과학의 산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영어 약칭으로는 KIOST, 키오스트라고 부릅니다. 키오스트의 강도영 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키오스트가 다시 한번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키오스트 때문이 아니라 CES, 미국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때문에 백기자의 10호일러 스튜디오를 영도에 마련했습니다. 키오스트 과학자와 행정요원들이 CES를 다녀왔다고 해서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을 보셨고 또 어떤 미래에 감동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키오스트도 향후 CES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초청한 세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박사님부터 이거 자기소개 간단하게 조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동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신산업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장인성입니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마케팅과 기술 이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전부 네 분이 가셨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세 분만 일단 모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CES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어떤 그 전시라는 것도 아시겠지만은 먼저 우리 김동선 박사님께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CES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왜 매년 1월 달에 되면은 다들 이게 CES를 외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ES를 국민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세계 가전제품 또는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최신의 전자제품의 흐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라스베가스에서 1월에 열렸습니다. 장인성 박사님, 네. 지금 김동성 박사님께서 이제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셨지만은 특히 이번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는데 한국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도대체 뭐죠? 이게 일단 제가 CES에 참여하게 된 건 처음 그전에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만 받아봤을 때는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되게 좀 국한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규모가 상당하고 그리고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의 다양성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꼈던 게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당연히 대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기업들의 참여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나 그 다음에 관람객들의 관심도 워낙 높아져서 당연히 언론이나 방송의 관심도 높아지고요. 이게 지자체나 정치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CES에서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기술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국내에 좀 많은 기술 박람회를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 그거에 한번 정말 놀랐고요. 전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상당히 의미 깊었던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김동순 박사님, 키오스트 전체적으로 또 이번에 다들 처음이신가요? 안 그러면 예전에 간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협력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협력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간 거지 개별적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그 관련자들 해당 임무를 맡고 있는 분들끼리만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파견한 거는 처음이었다고요. 네. 그럼 왜 올해 이렇게 처음 파견을 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뭔가 CES에 뭐 출범할 계획도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왜 CES인지 전시회는 사실 전 세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CES가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건 사실 2000년대 들어서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각광을 받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컴덱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보통신과 가전과 이런 게 같이 하고 CES가 하고 그랬는데 컴덱스가 2003년 되면서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래갖고 CES의 전 세계에 관련된 IT, 첨단, 특히 올해와 같은 AI 이런 건 이제 CES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해양과학을 하는 연구원인데 저희 연구원이 과학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포항 로봇센터 또 기타 공학부나 다른 이런 데서는 장비들을 저희가 개발하게 돼요. 근데 그런 장비들을 개발할 때 대부분 하는 것이 지금 IT 관련, 또 AI 관련, 또 연관지어서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생산품들의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좀 돌려주고 국가적으로 돌려줄 출연연의 어떤 사명, 그거의 어떤 스타팅 포인트로 CES에 그런 걸 알려서 저희가 이제 비교 우위적인 그런 제품들을 지금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려서 결국은 이제 국가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해양과학뿐 아니라 해양산업도 같이 가는 그런 결과물로서 그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ES의 첫 느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야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제품이 되고 상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상품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게 전 글로벌하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우수한 제품들이나 기술들이 앞으로 상품화되는 데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고, 해양과학 기술도 충분히 소개를 할 만한 분야고, 그리고 상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곧 상품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4명이 이번에 이제 좀 급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느끼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느끼고 왔다. 우리 김정훈 실장님께 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분은 이제 뭐 과학받다고 현장에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실 테지만은 우리 김정훈 실장님은 이제 행정 쪽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행정 쪽에서도 이렇게 행정용으로 같이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 기술 설명회, 그 기술 마케팅을 담당하는 이제 총괄 부서장으로서 일단 참석을 좀 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만약에 25년도에 이제 CES를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제 행정 절차나 이런 전시 규모 이런 등등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사전답사 개념으로 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양과학과 CES의 어떤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올해 CES의 대주제가 All Together, All On. 굳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은 모든 부분에 AI를 사용한다. 일상에서도 이제 기존의 AI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고 AI를 일상에서 어디에서 실용화하고 어떻게 비즈니스할 것인가 이게 제일 그 핵심 키워드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셨는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올투게더 올원이라는 건 말씀하신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를 풀면 그런 모든 기술을 다 모아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친환경,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현재 있는 거를 유지하고 또는 뭐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출품한 작품 대부분 다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연료, 그다음 친환경 제품,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도 친환경적으로. 대부분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그런 걸 기준으로 다 발표를 하는 거고 제품 전시를 하고 보여주고 거기 우리나라의 모 기업의 안마의자가 막 쫙 플로어에 전시돼서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게 보는데 그러니까 웰리 건강하고 이런 휴먼비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도 그 중에 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기술로 해결하자라는 걸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AI까지 말씀하시는데 AI 계속 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AI 전에 우리 조금 전에 그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 요번에 그 휴먼텍 개념을 해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도 한 테마 잡혀 있었거든요. 그 중에 AI는 아니지만 그 중에 안마 의자라든지 이런 데 전 세계에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쉬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AI는 이 용어가 나온 게 한 4년, 5년 전부터 CS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AI in Everyday Life라고 해서 2020년도에 그 주제로 나왔고, 지금은 AI라는 게 지금 아까 얘기처럼 all together, all on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on device식으로 다 올라가 있다. 그걸 예전에 그냥 활용했다고 친다면 지금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기술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이 출품하려고 하는 혹은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AI의 어떤 이 접촉 지점이 좀 큽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수중 로봇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수중 로봇의 AI는 아주 북한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AUV라고 해서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이라고 해서 자율무인 장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안에 아직 AI, 즉 AI라는 거는 양방향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생성하든지 뭐든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AUV라고 하는 부분들은 AI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다양한 조건에서 보고 그걸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왜냐하면 육상과 통신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혼자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로봇들이. 그런 기술들을 파가는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수중 로봇은 그 분야까지 가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어쨌든 성과를 또 가시화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좀 더 냉정하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처럼 다른 과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와가지고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게 과연 과학적인 성과물을 그런 상업적인 부분에 가가지고 한번 견주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 일단은 저도 참여해서 아까 그 카이스트하고 이제 키스트 담당자분들하고 좀 얘기했는데, 그분들 최종 목표는 말 그대로 이 자기들이 만든 우수한 기술이 기술 이전해가는 그런 목적까지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전시회라는 걸 하려면 기관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기관 예산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렇게 투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의 기술이든 두 개의 기술이든 기술 이전 업무, 기술 이전까지 체결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목표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반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2025년에 참여한 거를.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또 방향이 또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는 가장 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에서 안정적인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안정적인 예산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쪽으로 가든 이쪽 방향으로 가든 그다음 결정하기는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박사님도 AI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서 특히 네. 수산부에서는 아무도 지금 가지 못했는데 네. 아마 이제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제 반드시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 해양수산부에다가 예를 들면 AI와 관련된 이런 모티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해양수산부에 뭔가 이야기를 한다 하면 어떤 말씀을 좀?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가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 뭐냐면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CS가 저희한테 그 선물로 줬어요.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다른 나라 기업이 솔직히 얘기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삼성, LG, 뭐 현대, 두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삼성이나 LG는 우리가 지금 손에 대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다 AI랑 연결이 돼놨어요. 이미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들을 다 AI화 시켰어요. 그만큼 모든 거를 실생활에 반영되는 우리 지구상에 필요한 거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해양수가 그럼 과연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고민하는 게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양과학과 또는 해양공학, 저희는 해양법 정책도 있으니까 이런 정책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국가나 국민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저희가 지금 법정책 갖고는 환경 갖고는 해양정원이라든지 해양공원이라든지 시정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도 사실 장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네, 장비 관련하는 부서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저희랑 뭐 이런 거를
이해를 서로 소통을 해서 이해력을 높이면 미래의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푸시하지 않을까, 같이 또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어쨌든 참 좋은 거 보신 게 아니고 미래에 갔다 오신 느낌이 들 정도로 감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해양과 관련된 게 좀 더 많았다면은 좀 더 그 해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을 텐데 이번에 좀 아쉽게 해양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다 하니 다음에 이제 출품을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상을 받기는 훨씬 또 수월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특히 이제 저거는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만의 것은 아니고 해양과학 그 전체 그리고 또 중앙정부 지자체에도 그 원하시는 그런 어떤 바람들이 잘 스며들어 가지고 한국의 해양과학이 그 CES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혹시 이거는 꼭 좀 이야기해야겠다는 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 롤이 전체적인 개요나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해양 자체의 생산품도 있지만 거기 주제도 하나가 융합과 복합이니까 해양과 결합시키는 어떤 것들이 있나를 좀 더 살펴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시라든지 아니면 출품이라든지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키오스트 내부만의 어떤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같아요. 좀 보다 넓은 개념에 있어서 어떤 집중과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미국 CES를 다녀오신 세 분을 모시고 해양과학 그리고 AI 그리고 그 첨단 과학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와 연계된 과학 성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해양과학이라는 이 알짜배기 기업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고 또 밀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졌고 지금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지적 자산을 잘만 활용한다면은 세계적 가장 큰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승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 다 이 관심을 해양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 후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백 기자의 10호일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